오늘은 이 단원의 주어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일단 여러분 꼭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주어랑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거 자주 찾자고 하잖아요. 항상 찾는 거라고. 그럴 때 주어라는 것은 동사 앞에 위치한 명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쉬울 수 있어요. 동사 앞에 있는 명사, 그게 바로 주어가 되죠. 동사 뒤에 있는 명사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목적어. 보어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이 명사는 여러분들한테 명사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명사가 뭔가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명사에 대해서 범위를 넓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사는 정말 뭔가의 이름을 가리키는 순수한 명사, 뭐 desk라든가 아니면 뭐 hijab 여기 있는 것처럼 hijab, sin 이런 거 명사죠. hijab, 그다음에 죄, 이슬람 이런 거 명사잖아요. 이런 거 말고 명사를 받아주는 대명사도 명사와 똑같은 역할을 해요. 대명사가 주어나 동사 뒤에 목적어나 부어가 되기도 하죠. 또는 원래는 명사가 아니었는데 동사에서 명사가 된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볼 거예요. 이제 일단 뭐냐면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고 동사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나 보어가 되어. 나중에 이제 보어 같은 경우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이제 보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놓고 여기서 문제점 명사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명사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 보시면 일단 명사와 대명사 이외에도 주어로 들어갈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동명사와 투부정사. 얘네들은 원래 시작이 동사였죠? 동사가 형태를 변화시켜서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명사를 보더라도 그 명사 외에도 이렇게 동사원형의 ing나 투부정사가 동사 앞에 있다면 주어라고 불러야 되겠죠.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명사절 접속사라고 불러요. 명사절 접속사. 여기 명사구란 표현, 다음에 명사절 이렇게 나오죠? 1번을 명사구라고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하는 단어들, 뭐 이런 의미예요. 얘는 뭐냐면,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있어요. 동사 뒤에 뭐 목적어나 보어 필요하면 있는데, 이 주어 앞에 that, what 또는 whether, who, what, which, when, where, how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의문사라고 부르죠. 의문사. whoever, 다음에 뭐 whichever, whatever 이런 거는 복합 관계 대명사 뭐 이렇게 부르죠.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that, whether, what, 의문사, 그다음 복합관계사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뒤에 문장이 나와요. 그러면 이 문장은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이게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장이 아니라 명사가 되면 이 전체 덩어리가 수어가 되겠죠. 이 뒤에 나오는 동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문장이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문장이 문장이 명사 역할을 하는 그 맨 앞에 놓인 이것을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문장들을 볼 텐데, 핵심은 그거예요.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 동사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나 보어가 된다. 명사의 범위를 넓게 보자. 명사란 진짜 명사와 대명사 이외에도 원래 동사였는데 명사가 된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리고 문장이라 할지라도 앞에 2번부터 5번까지의 that, whether, what, 의문사, whoever, whichever, whatever가 이 안에 들어가면 뒤에 문장은 한 덩어리로 하나의 의미로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 절이 되어 이 전체가 주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39번, 그다음에 뭐 41번 이렇게 홀수 위주로 볼게요. 자, to부터 문장을 읽을 건데, 자, 여기서는 사실은 뭐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겠죠. 이유는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가 있죠. 컴마 위치. 컴마 위치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또는 앞에 선행사 보충 설명. 앞에 있는 선행사나 앞에 있는 문장을 보충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문장을 읽어야 되겠죠. 자, 앞에 to부터 nearly curly까지 읽다면 means가 동사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동사 앞에 있는 이만큼을 주어라고 부르죠.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다? 명사. 그런데 순수한 명사가 온 것이 아니라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나왔다. 명사예요. 명사의 여러 가지 범위를 공부하자. 자, 그러면 means 뒤에는 뭐가 나올 차례죠? 주어 동사 뒤에 mean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순수한 명사가 아니라 동사 앞에 to가 붙어서 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이걸 명사라고 여러분들이 눈에 익히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죠. 해석을 하자면 명사처럼 할 거예요. 비판적으로 읽는 것은 분석적으로 읽는 것을 의미하며 컴마 with 앞문장은 and 그리고 앞문장은 means 의미한다 해서 which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고 mean 뒤에 역시 목적으로 to question이 나왔어요. 자, 앞문장은 뭘 의미하느냐? 질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and가 나왔네요. 여러분 and 뒤에 또 뭐가 나왔어요? 또 투부정사가 나왔죠? 그러면 병렬관계 찾아주시고 자, 그럼 뭘 의미한다? 질문하고 and to think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명구 about 전치사 뒤에 명사 찾아야 되겠죠. 명사 어디 있어요? material 이렇게 쓰여진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쓰여진 것은 어디 있죠? 당신 앞에 정리하자면 비판적으로 읽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분석적으로 읽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당신 앞에 쓰여져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CF를 보시면 자, 무엇을 보는 거냐면 똑같이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오는 형태이긴 한데 자, 여기서부터 컴마까지 이 안에 주어랑 동사가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느냐 그걸 묻는 문제예요. 39번 같은 경우엔 to부터 analytically까지 주어랑 동사 목적어 온전한 문장을 하긴 했는데 CF 같은 경우에는 to부터 offer까지 온전한 문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to enjoy the richness에서 richness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이제 뭐 풍부함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뒤에 명사가 이게 명사죠. 근데 명사 뒤에 대시 나왔어요. 그럼 이때 대시는 뭐예요? 관계대명사겠죠. 또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면 뭐 동격의 대시 될 수도 있는데 독해할 때는 명사 다음에 나오는 대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얘기했냐면 소식하라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that부터 offer까지는 앞에 있는 richness를 꾸며줘야 되는구나 해서 이 부분은 수식어에 해당되는 거라 살짝 접어두고 나면 to enjoy the richness 이 부분에선 위에처럼 주어랑 동사가 형성되지가 않죠. 이런 경우는 보통 to 부정사의 목적, 부사적 용법 중 목적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즉 인생이 주는 offer의 목적어 없네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인생이 주는 또는 줘야 하는 풍부함을 즐기기 위해서 또는 풍부함이라고 하지 않고 조금 인생의 풍요로움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인생이 주는 풍요로움을 즐기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가 되는 거고 뒤에 우리는 need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인 거죠. 자, 앞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앞에 투부정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뭐 목적이나 아니면 뭐 주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맞춰서 문장의 주어랑 동사를 찾도록 연습을 하다 보면 이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였는지 목적으로 쓰였는지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찾으면서 읽으시면 돼요. 41번 같은 경우는 kids가 주어고 do가 동사죠. 친구들이 do best 그랬을 때 뭐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do best는 잘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최선을 다한다라는 표현은 do one's best, do 소유격 best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하는 거고 best는 do를 수식해 주는 거죠. 아이들이 가장 잘한다. 이때는 best가 외의 최상급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누구랑 함께 a good caretaker, 잘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은 잘한다. 자, 이 문장은 그냥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이 되겠죠. 주어 동사만으로 끝나는 거죠. 나머지는 부사와 전면구. 자, 뒤에 읽어봤더니 whether가 나왔어요. whether인지 아닌지 뒤에 문장 나와야 되겠죠. 뒤에 주어 동사 나오죠. Whether that's a nanny, parents, or a daycare. 컴마가 들어가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doesn't matter가 동사면 whether부터 care까지가 주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즉 주어가 문장으로 들어간 거죠. 여기서 얘기했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주어랑 동사처럼 보이는데 앞에 2번부터 5번까지의 접속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는 명사절이라고 부르고 이 덩어리가 명사절을 이 한 덩어리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의미를 전체 찾아서 이 한 덩어리를 명사로 인식을 하면서 주어나 이제 뒤로 가보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되죠. 진짜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nanny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nanny이든지 parent이든지 or daycare이든지 아니든지 인지 아닌지는 doesn't matter 뭐 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하지 않다. in the long run은 결국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뭐 in the long run도 외워야 되겠죠. 모르는 친구들은 결국 이런 표현이죠. matter 중요하다는 동사죠. 문제 아니죠. count 중요하다. 자 그러면 주어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nanny는 뭐 할머니도 nanny라고 하고요. 보모 돌봐주는 사람을 nanny라고 해요. 자, 그것이 이때 대신 뭐겠어요? 바로 a good caretaker가 되겠죠. 잘 돌봐주는 사람이 nanny든 뭐 parent 부모이든 또는 daycare 그러면 뭐 돌봐주는 어떤 시설들이던 간에 결국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주어가 whether부터 care까지다. 그렇다면 43번은 빌트가 동사면 뭐 후가 주어고 이렇게 보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전체를 봤을 때 여기 is란 동사가 있죠. 그냥 하는 말이기도 한데 보통 일반 동사와 비동사가 있을 때는 비동사가 진짜 동사가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is가 동사라면 이 전체가 주어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주어 자리에 뭐가 나온 거예요? 주어 자리에 의문사, 주어, 동사가 나온 경우죠. 위에서 요 4번의 경우가 나온 거죠. 뒤에 의문사가 나오는 경우는 의문사가 주어를 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후가 의문사이며 주어가 되는 거예요. 즉 누가 피라미드를 지었는가는 이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거죠. 주어 자리에 주어 동사가 들어간 게 있어요. 누가 피라미드를 지었는가는 is 뭐이다 question 질문이다. 비동사 뒤에 무조건 보어. 명사 뒤에 대해서 무조건 어떻게 하자? 수식. 자, 어떠한 질문이다? 자, 대지를 봤더니 주어가 없네요.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수식해 줄 거고요. 어떤 질문이다? 자, 대지를 봤더니 동사가 has been asked. ask의 수동태죠. 질문 받아왔던 for millennia. millennia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질문되어져 왔던 질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나머지 문장에서 여러분 반드시 주어랑 동사를 찾는데 주어가 순수한 명사가 아니라 다시 정리, 투부정사나 동사원형의 ing가 될 수도 있고 주어 안에 문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앞에 that 외우세요. that, whether, what, 의문사, ever 등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대시 끄는 절이 주어부터 동사 또는 동사 뒤에 목적어 보어까지 찾아서 묶은 뒤에 이 전체를 주어로 이해하면 된다. 자, 문법 문제로 보시면 that과 whether를 구분하는 방법은 내용의 정확성, 부정확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that은 정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도 좀 적으면 that 뒤에 문장은 어, 완전한 문장.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완전한 절이 나오는 것이고 what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오는 것이고 whether 뒤에도 역시 완전하며 확실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의문사는 질문하는 내용이 뭐 사람이거나 무엇이거나 뭐 어느 것이거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이거나 이럴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whoever, whichever, whatever는 관계대명사처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돼요. 대신에 얘네들은 선행사를 쓰지 않는 특징이 선행사가 없어요. 뒤에서 앞으로 끌어오듯이 해석을 하면 돼요. 뭐 보너스로 하나 더 하자면 이게 whatever가 있잖아요. 그 뒤에 이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문장?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아니, 주어가 아니네. 동사가 바로 나왔죠. 즉, 이 whatever면 이제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인지를 한 친구들은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주어 역할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doesn't destroy, 파괴하지 않는 어떤 것이든 간에 이렇게 좀 직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뒤에 뭘 파괴하지 않아요? me까지 가야 의미가 완전해지겠죠. 나를 파괴하지 않는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이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밑에 여러분 요거는 뭐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여기 밑에 보시면 챕터 2-3에 나오는 내용인데 가주어 진주어에 대한 내용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주어 it과 it은 뭐 가주어죠 무조건. 진주어는 투부정사, 대절 이외에도 뭐가 있느냐 의문사, 주어 동사와 그다음에 whether까지 이렇게가 진주어로 쓰일 수 있다. 진주어의 종류를 알고 있으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주어 어법 직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어의 의미 범위 뭘 의미하냐면 주어가 복잡하고 길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수식어가 주어 뒤에 붙어서 그래요. 다시 정리하면 주어는 아까 2-1에서 무조건 명사가 주어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명사 앞이나 명사 뒤에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지면 주어가 길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수식어를 지금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명사 앞뒤에 있는 수식어를 다 제거를 하고 나면 그것이 바로 주어가 된다. 수식어에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있고 전명구가 있고요. 전치사와 명사,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요. 분사,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고 끝으로 뭐 관계대명사까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사라고 해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통틀어서 5가지를 좀 한 번씩 복습을 할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다? 주어는 이미 뭐가 주어가 될지를 이미 2-1에서 봤어요.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 그다음에 명사절까지가 주어가 될 수 있는데 명사가 이제 앞뒤에서 어떠한 수식어의 수식을 받게 되면 길어지는데 우린 수식어를 찾아서 없애주고 진짜 주어를 찾을 거예요. 그 연습을 여기서 할 거예요. 다시 5번 보면 명사가 이렇게 있죠. books. 그 뒤에 볼게요. useful. 형용사 나왔죠. for student. 전면구 나왔죠. preparing. 명사 뒤에 ing. 분사 나왔죠. for. 전면구 나왔죠. 방금 말한 형용사 전면구 분사. 형용사 전면구 분사는 주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books를 다 꾸며주는 거죠.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유용한 책. 어디에 유용한 책? for student. 학생에게 유용한 책. 그러면 어떤 학생? 준비하는 학생. 뭘 준비해? comparative exam. 경쟁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이런 식으로 형용사 전면구 분사는 다 수식어라 다 제거를 하고 나면 남은 some books가 주어가 돼서 비동사가 were가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역시 여러분 일단 문제를 잠깐 볼게요. 또 열어볼게요. 자, 우정이라는 명사죠. 명사는 n이에요. 명사 뒤에 found에 ed가 붙었어요. 찾다 아니죠, 여러분? 설립하다라는 동사의 과거형 또는 과거 분사죠. 근데 쭉 읽어봤는데 여기 전면구 또 나오죠. 여기 is 있죠. 보통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만나서 보통은 이제 비동사가 진짜 동사가 된다고 얘기는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일종의 트릭이고요. 진짜 설명이 아니죠. found가 동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found의 뜻은 설립하다라는 동사인데 만약에 founded가 동사의 과거형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friendship 얘가 주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정은 설립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립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경우 설립했다가 되겠죠. 과거형이니까. 그런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없죠. founded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때 founded는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 분사가 되는 거죠. 즉 분사를 찾았네요. 명사 뒤에 founded 분사죠. 명사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on 전면구죠. 전면구 역시 명사 수식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founded랑 on business를 없애면 진짜 주어는 friendship, friendship에 맞춰서 동사가 is가 들어간 거죠. 비즈니스에 맞춘 게 아니라 friendship에 맞춰서. 그러면 이 부분은 우정을 꾸며주는 거예요. 자, 우정, 어떤 우정? 설립된 우정, 만들어진 우정, 어디 위에? 비즈니스, 사업 위에 만들어진 우정.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설명을 할게요. 사업 위에 만들어진 우정은 is 어떻다? is better. 더 낫다. 비교급 대니네요. 뭐보다 더 낫다? business. 역시 사업보다 더 낫다. 명사 뒤에 일이 나왔죠? 동사의 과거형일 리가 없죠. 과거 분사겠죠? 왜냐면 동사의 과거형은 진짜 동사니까. 이건 동사가 아니잖아요. 옆에 동사 여기 있죠. 어떤 사업? 설립된 사업. 온 어디 위에? 역시 전면구니까 수식 들어가겠죠. 우정 위에 만들어진 사업보다 낫다. 여러분 이거는 일종의 비유예요. 비유. 어,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끼리 사업을 하면 좋지 않다. 뭐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사업 위에 우정을 쌓는 것이 낫지 우정 위에 사업을 쌓는 것이 낫지 않다. 이 말은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끼리는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인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뭐죠? 명사를 꾸며주는 5가지를 찾아내는 연습을 오늘 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정리해보면 명사 뒤에 founded on business, business 뒤에 founded on friendship. 이게 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렇다면 4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되게 여러분 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is와 are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그러면 주어가 단수면 is를 쓰면 되고 주어가 복수면 are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 먼저 잠깐 풀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잠시 멈췄다가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48번의 주어는 바로 뭐냐면 apps and 웹사이트가 되겠죠. 첫 번째, just like는 전면구죠. 전면구는 주어가 될 수가 없고, 자, 웹사이트 뒤에 that 나왔죠. 명사 다음에 that은 무조건 뭐 하기로 했죠? 수식하기로 했죠. 수식어 빼는데 that 뒤에 주어가 없이 바로 동사가 나왔죠. specialize는 뭐냐면 뭐 전문으로 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수식어 다 제거하고 나면 남은 apps or 웹사이트 복수죠. 정답은 그래서 are가 되는 거예요. 진짜 주어는 앱과 웹사이트가 주어가 되는 거죠. 앱과 웹사이트는 어떻다? 더 popular, 인기가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 괄호친 부분, 나머지 이 괄호와 이 부분은 다 어떤 역할? 이 앱스 앤 웹사이트에 대한 설명이죠. 편의점처럼 편리함에 주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스페셜라이즈면 특화했다. 주종을 두다. 뭐 너무 말이 어렵나요? 편리함에 중점을 두는 이렇게 중점을 두다. 이렇게 이해도 괜찮고요. 뭐 단어장의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특화하다. 중점을 두다. 이렇게도 이해도 괜찮아요. 편리함을 강조하다. 뭐 이렇게. 편리함을 주로 내밀고 있는 앱이나 웹사이트가 더 인기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50번 볼게요. 짝수. 자, 주어가 어디까지일까요? 주어를 찾아봅시다.
주어는 이 앞에 이만큼이 다 주어예요. 주어가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식어를 좀 잘 잡아내면 돼요. 일단 딱 봤을 때 더 뒤에 디바이스는 명사겠죠. 명사 뒤에 대신 뭐 하기로 했죠? 무조건 수식하기로 했죠. 그러면 that 뒤에는 주어가 없으니까 얘는 주격관계 대명사잖아요. 결론은 that부터 interrupt까지는 수식어라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주어를 찾을 거죠. 진짜 주어는 그럼 뭘까요? device일까요? 근데 주어를 봤는데 whoever가 나왔어요. 2-1에 나왔죠? whoever 뒤에 문장이 나온다. 어떤 문장? 보통 whoever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복합관계 대명사니까. 즉 whoever 뜻 2-1에 가서 보세요. 누구든지가 되겠죠. 어떤 누구든지. 기기를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그래서 whoever has the device가 전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러면 이 때부터 interrupt까지는 기계는 기계인데 어떤 기계 수식어에 해당되는 거죠. 어떤 기계? 기계 causing 일으키고 있는 기계. interruption은 방해라는 표현이죠. 방해. 방해 요소를 일으키고 있는 방해를 하고 있는 기기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 기기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must silence 조용히 시켜야 된다. 이때 있으면 뭐겠어요? 바로 device가 되겠죠. immediately는 즉시. 그래서 2-2에서는 일단 여기서는 이제 명사 위주로 주어가 나왔는데 명사 앞뒤에 명사절은 안 나왔지만 명사절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했죠. 맨 마지막에 어떠한 명사가 나오든 즉 2-1에서 나오는 명사가 앞뒤에 이러한 수식어를 두게 되면 얘네들 때문에 문장 주어가 길어지게 되고 우리는 이것들을 찾아서 제거하고 나면 진짜 주어를 찾게 된다. 그런 연습을 하는 파트였고요. 2-3으로 갈게요. 자, 이제 할 얘기는 제일 중요한 얘기는 거의 다 끝났고요. 2-3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는 내용이에요. 다만 단어를 모르고 또는 뭐 문장이 복잡해지면서 어려워지는 내용이죠. 주어 자리에 이시 나왔을 때 이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네 가지 경우가 있대요. 대명사, 가주어, 비인칭주어, 강조. 대명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서 앞에 있는 명사 받아주는 거고요. 가주어는 이제 뭐 뒤에 진주어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진주어로 쓰이는 것은 투부정사와 대주어 동사, 그다음에 whether 주어 동사, 그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 진주어 형태를 기억하자. 비인칭 주어가 있는데 뭐 시간, 날씨, 거리, 명함은 다 알 테고 막연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 맨 아래 나와 있어서 이따 볼 거고요. 강조의 it은 어떤 거냐면 14-2에 나오긴 하지만 강조 부분의 it은 보통 it 뒤에 비동사 뭐 is나 was가 들어가고요. 이 뒤에 강조할 말을 넣고 이제 대을 쓰게 되죠. 보통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다 표현은 주로 명사 위주로 들어가고요. 내용으로는 뭐 사람이나 어떤 사물, 그다음에 뭐 시간, 장소 등이 들어가게 되죠. 그다음에 확인하는 방법은 이 it 비동사와 that을 제거했을 때 이 남아있는 이 네모 안에 있는 이의 뒷문장에 주어나 목적어나 또는 시간, 장소를 나타내게 되죠. 이게 강조 구문의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51번 보면 뭐 물론 it을 하긴 할 텐데 주어 연습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전면구 나오죠? 그래서 묶은 거예요. 진짜 주어는 negative advertising이 진짜 주어죠. 네거티브 광고는 이제 부정 광고는 isn't desirable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경우에 is를 쓰라고 하면 친구들이 캠페인의 s를 보고 여기다가 are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전면구는 수식어니까 제거. negative advertising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 그래서 is를 쓰는 거죠. are 하는 거 아니에요. 자, it은 뭐 하겠어요? it 앞에 있는 부정 광고가 되겠죠. 네거티브 부정적 광고. 이때 it은 앞에 있는 앞에 나온 명사나 구나 절을 받아주는 것 중에 이번엔 두 단어니까 구를 받아준 거죠. 그것은 부정 광고는 인상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네, 명사 다음에 that 나와서 수식할 거예요. 어떤 인상? 모든 정치인들이 are corrupt, 부패해 있거나 또는 무능하다는 또는 둘 다라는 인상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해서 이때 it은 대명사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때 that은 여기 지금은 equal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왜냐면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절인 경우에 보통 that은 동격의 that이죠. that 이하가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52번 한번 보면요. 이시 나오죠? It's difficult to do something creative. 전체를 봤을 때 여기 시간 접속사 when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어서 뒷문장은 앞문장의 시간이구나. 앞문장 it부터 creative까지 어렵나요? 가주어, 진주어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창의적인 것을 하는 것이란 어렵다 해서 가주어, 진주어. 복습하는 거예요. when, 뭐 할 때, 당신이 배고플 때, 또는 당신이 shaking 해서 보어 자리를 두 개 썼네요. 보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보어고 하나는 뭐 진행형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당신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배고프거나 shaking from cold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창의적인 것을 하는 것이란 어렵습니다. 역시 이유 접속사 나왔네요. 이유는 뭐예요? 이건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이유는 모든 너의 에너지가 has to be focused on까지가 동사죠. 자, 조동사 be, pp 집중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어디에 getting while you lack 이때의 what은 렉의 목적어가 없어서 이때의 what은 뭐뭐인 것 관계대명사죠. 당신이 부족한 것을 얻는 데에 당신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배고프거나 추위에 떨 땐 창의적인 일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장이죠. 너무 쉽게 나와 있고요. 52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뭐예요? 문장이 긴 이유가 뭐 때문에 길어졌냐면 여러분들 문장이 너무 길 때는 접속사의 개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접속사는 지금 여기 보시면 when이랑 because가 있죠. 이런 거는 시간 접속사와 이유 접속사라고 말하는데 그 외에 조건과 양보 이 네 가지 접속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접속사가 두 개면 문장은 세 개. 접속사가 하나면 문장은 두 개. 접속사의 개수에 따라서 플러스 1 하면 그게 문장의 개수가 되는 거죠. 지금 접속사가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문장이 총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둘, it is, 세 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접속사를 정리해서 읽어주는 게 52번 문장의 키워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런 거 has to be focused on 수동태 동사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겠죠. 54번 볼게요. 54번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with부터 sin까지는 문장이 형성되지가 않죠, 여러분? 여기 It's no wonder why 해서 It's no wonder why는 이때 25다 가주어. why가 이제 진주어가 되는 건데 의문사, 주어, 동사가 들어간 거죠. 의문사, 주어, 동사. 그래서 어떤 mind blowing 같은 경우에는 뭐 exciting 또는 thrilling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흥미진진한 장면들 떡 때문에 가주 해석 안 하고 뒤에서 앞으로. 왜 이 3D 영화가 뭐였는지, 그렇게 성공작이 되었는지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는 뭐 당연하다. 뭐 이런 말이겠죠. 뭐뭇을 본다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유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스릴 넘치는 장면이 있어서 이 영화가 성공적이 된 것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진주어로서 의문사 주어 동사 나온 거고요. 이때 55번 같은 경우 여러분 이건 묶어서 암기를 해줘야 돼요. 이 전책에 나왔어요. 뭐뭐 해도 소용없다. 소용없다가 되는 거고요. 56번은 여기 이시 있죠? clouded 날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인칭 주어라고 하면 시간, 날씨, 계절, 그다음에 요일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막연한 상황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5가지 표현. Does it seem that, it must be that, it may be that, appear that, follow that 해서 이런 것들은 상황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예요.
얘네들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째로 공부하고 있다가 뒷문장인 것 같다. 뒷문장이면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를 가보면 이렇게 이세 이해라고 해서 이 왼쪽에 나오는 거 그대로 복습하는 거예요. 문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까지, 아니 6번까지 밑줄 친 이시 있죠. 이 이시 과연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를 찾는 그런 부분이에요. 찾아보시고요. 이제 거의 다 봤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거예요. 2-4는 투부정사나 동명사 같은 경우 주어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뭐냐면 투부정사랑 동명사도 주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얘는 진짜 동사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문장에 전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뒤에 뒤나 앞이든 투부정사나 이렇게 동명사가 나올 수가 있겠죠. 또는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투부정사의 주어가 전체 주어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읽어보시면 문장의 주어랑 구별해서 쓰는 경우 어떻게 표현하느냐? 투부정사 앞에 전치사 for나 of을 쓰고 목적격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소유격, 일반적으로 소유격을 많이 나타내지만 목적격도 괜찮아요. 이 두 개는 뭐냐면 투부정사의 주어와 전체 주어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는 투부정사의 주어를 위에 나오는 것처럼 for나 of 목적격이나 아니면 소유격 목적격으로 동명사의 주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58번 보시면 가주어 진주어에서는 보통 많이 써요. 58번은 일단 for가 문제가 아니라 가주어 진주어가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읽으면 입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 주어가 어쨌든 it, 가주어예요. 전체 주어와 입는 주어, 즉 누가 있죠? 이 누가라는 이 where의 누가가 명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경우 where이 지금 투부정사가 됐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주어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주어를 나타내 줘야 돼요. 방법은 위에서 말했듯이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people은 명사죠. 어쨌든 명사 뒤에 ing는 꾸며주는 거죠. 즉 실험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보호복, 방어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를 보자면 두 개만 볼게요. 62, 63. recess는 휴식이라는 명사예요. 주어는 should be 이 동사죠. 하고 첫 번째 명사 왔어요. 그리고 전명구 나왔고 뒤에 투부정사가 보이죠. 보통 타임 다음에 투부정사는 뭐뭐 하는 시간이다 이런 의미가 만들어져요. 휴식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갖는 시간이래요. 전체 주어인 휴식과 갖는 즉 누가 갖죠? 자, 뭘 갖나 볼까요? have a break. break는 이제 휴식 시간이죠. 즉 휴식 시간을 누가 갖죠? for kids 어린이들이 갖는 거죠. 전체 주어와 휴식을 갖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주어를 앞에다가 표현을 해줘야 되죠. 이 경우에는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해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둘 다 주어처럼 주격조사를 쓰는 거죠. 주격조사라고 표현하죠. 휴식은 아이들이 쉬는 시간을 갖는 시간인데 from 뭐로부터의 휴식 시간이냐 하고 쭉 읽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문제는 뭐냐. 컴마 다음에 to release가 나오고 컴마하고 and가 나오죠. 그리고 또 동사가 나오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돼요? 과연 to release와 socialize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to have와 연결이 되어 있다. 병렬 관계를 파악하는 게 62번의 포인트죠. 즉 recess는 휴식 시간은 아이들이 뭐 하는 시간이냐? 첫 번째 아이들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학교에서의 어떤 수업 시간, 학교에서의 날이라는 것은 school day는 학교 수업 시간에서의 어떤 구조로부터 쉬는 시간이며 release energy on their own term and ways. 그들만의 방식으로 전명부, 그들만의 방식으로 에너지를 방출해내는 시간이면 즉 얘도 타임을 꾸미고 to have 타임을 꾸미고 그리고 and 그리고 사회화하는 얘도 타임을 꾸미고 이렇게. 누구와 그들의 친구들과 사회화하는 즉 친해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물론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도 알아야 되겠지만 병렬 관계 정리하는 거. 병렬 관계는 가장 간단하게 and, or, but 뒤에 나오는 단어는 앞에 있는 단어와 의미가 같다. 의미나 뭐 역할이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죠?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 전치사 for를 무조건 위에라고 하지 말고 투부정사의 주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했다. 꼭 확인해 보자. 63번 볼게요. tipping은 is 뭐다? a way of 뭐뭐하는 방법이다. 티핑이 뭐냐면 팁을 주는 문화예요. 팁을 주는 것은 방법이다. 어떤 방법이다? 네, expressing부터 satisfaction까지 갈게요. 뒤에 전명구니까 당신의 만족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satisfaction with는 뭐뭐에 만족하다. 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만족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전명구 정리하면 되고요. 그래서 it's polite of you to tip. 바로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확인해야 되겠죠. 진주어로서 투부정사의 주어로 of을 쓰는 경우는 이 문장에서 이 형용사가 바로 사람의 뭐 인품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가 그러하죠. 즉, 당신이 팁을 주는 건 예의 바른 일이다. 하지만, 자, 바로 나왔네요. 병렬관계 파악해야 되겠죠. 하지만 뒤에 뭐 나왔어요? 형용사 나왔죠. 앞에 있는 형용사와 병렬관계. So, 그래서 앞에 it is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돼요. But it is impolite of the state to expect it. 여기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가 또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당신이 팁을 주는 것은 예의가 바른 일이지만 스텝 직원들이 그것을 팁을 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란 예의 바르지 못하다. 무례한 일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두 개만 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자, 이거는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이 의미상의 주어가 아닌 경우인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이게 지금 주어라고 했잖아요. 의미상의 주어가 되려면 반드시 이 for me와 to wait이 주어 동사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네가 팁을 주는 것, 스텝이 기대하는 것, 내가 기다리는 것. 이 문장은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죠. 왜냐면 네가 기다리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가 기다리는 거라서 이때 for me는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고요. 그냥 나는 이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물주구문부터 이따 2-5와 2-6은 이제 너무 물주구문에 연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무생물이 주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이 무생물 주어를 시간, 이유, 양보, 조건 등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 결론이에요. 목적어는 주어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자, 주어가 음식이에요. 음식은 무생물이잖아요. 직역을 해보면 음식은 cause, 일으킨다. 더 젊은 사람들이 뭐하도록 갖도록 일으킨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아닌 무생물 주어가 나오는 경우는 뭐 이 무생물을 시간이나 이유나 양보나 조건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이 경우엔 전체를 읽었을 때 이 부분이 이유가 돼요. 가공식품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갖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너무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가공식품은 더 젊은 사람들이 갖게 한다.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된다면 뭐 큰 무리 없이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문장 독해할 때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어 다음에 준동사 모양 4개 얘기한 적 있죠.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의 ing, 투부정사 또는 과거분사 이런 친구들이 나오면 주어도 목적어도 둘 다 주격 조사를 써서 해석을 하시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음식은 사람들이 둘 다 주격 조사를 썼죠. 목적격 조사를 쓰지 않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68번을 해보면 reading은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독서는 우리가 여행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뒤에 times, places, and situation. 명사, 명사, and 명사. 병렬 관계. 병렬 관계 이해하는 거. 또 하나, that 뒤에. 명사 뒤에 that 나와서 수식해주는 거. 이렇게. 이때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인가? 불완전한 문장인가? 주어, 동사, experience의 목적어가 없죠. 이때에 대해서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정리해보면 독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았을 시대와 장소와 상황을 여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나머지도 주어 동사 찾아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뒷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2-6 도치된 주어가 나와요. 자, 일단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부정어 도치예요. 일단 부정어를 공부해 두시고 부정어, 절대 부정어, little, 거의 없는 few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hardly, scarcely, rarely, 좀처럼 거의 뭐뭐 하지 않는 only도 준부정어. 그래서 부정어가 앞에 떡 나오죠. 예문이 몇 개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부정어가 앞에 나오면 조동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자, 부정어가 앞에 나오면 주어랑 동사를 볼 때 이 동사가 만약에 일반 동사면 앞에 이제 do나 does나 did를 써주는 거예요. 이 do나 does나 did로 시제를 표현을 해주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일반 동사는 무조건 원형을 써주는 거예요. 여기 69번 보시면 little이라는 단어를 부정어라고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모르면 그냥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고 거의 없는 데서 동사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did가 나왔죠. 그러면 뒤에 주어와 일반 동사가 나온다라고 여기 구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조를 파악을 해두는 거죠. 그러면 작가, 감독, 그리고 영화 감독은 또는 제작자, 프로듀서네요. 제작자는 거의 알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기가 did를 썼더니 여기다가 new라고 쓰자 뭐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이걸로 did를 시제를 표현하는 것이고 뒤에는 무조건 동사의 원형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면 뒤에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무엇을 알지 못했다? 드라마가 뭐 메이저 석세스 할 거라는 건 알지 못했다. 만약에 이 동사가 일반 동사가 아닌 경우는 부정어가 앞에 나왔는데 이 동사가 일반 동사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비동사인 경우는 이 동사가 먼저 앞으로 나오고 주어가 뒤로 가는 일반적인 도치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지금 70과 71은 더 이상 부정어 도치가 없어요. 그래서 해볼 수가 없어요. 일단은 암기를 좀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냐면 일단 가정법 도치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가정법 패턴을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이미 예전에 이 파란 책에서 했는데 if 뒤에 주어를 쓰고 여기 동사를 쓸 때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동사가 주로 비동사의 과거형 or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had, pp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또는 if 다음에 주어를 쓰고 동사에 should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were, had, should일 땐 if가 생략되는 경우 이 두 개가 자리를 바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were 주어 또는 had 주어 또는 should 주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문이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파란색 책 순일문 기본 파트에서 가정법 파트를 찾아가 보시면 가정법 파트에서 if가 생략이 되면 주어랑 동사가 자리를 바꾼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게 가정법 도치예요. 이 책에서도 7-1, 7-2에 나와 있고요. 끝으로 이제 부사구는 뭐냐면 가장 쉬운 거야. 여러분 뭐뭐가 있다 없다가 대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잖아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알겠지만 뒤에 있는 게 주어가 돼요. 그러면 주어 동사가 자리를 바꾼 거죠. 그런데 이때의 주어는 주로 명사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사 뒤에 이때의 대열이 부사예요. 유도부사라고 해서 부사가 앞에 나올 때 일반적으로 주어랑 동사가 자리를 바꾸는 게 맞는데 그럴 땐 이때의 명사가 이때의 주어는 명사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는 지금 주어 동사 자리 안 바뀌었죠. 이거는 이때의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여기에 있다 없다 할 때 there is there 할 때 여기에 대명사가 나온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가 자리를 바꿨던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둘 중에 짧은 거 하나만 해볼게요. 70번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71번을 할 테니까 70번을 하는데 자, 이 문장을 쭉 읽었을 때 컴이 동사인지는 여러분 살짝 눈치챘을 거예요. 근데 얘를 주어라고 하면 안 되죠. 자, with great power가 주어가 아닌 이유는 전명구잖아요. 전명구는 수식어지 주어가 될 수 없죠. 그러면 수식어니까 버려버리고 그냥 주어가 뒤에 있구나. 자리를 바꿨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왜 바꿀까요? 주어보다 great power를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해석은 주어는 온다. 똑같이 responsibility면 책임감이죠. 엄청난 책임감에는 엄청난 권력이 따라온다. 뭐 이렇게 좀 풀어서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거대한, 대단한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이 아니고 큰 노력까지 위치하고 거대한. 그러니까 책임감이 엄청 큰 거예요. 큰 책임감. 큰 책임감에는 큰 권력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엔 권력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또는 뭐 그 책임감에 그 권력에 맞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권력과 책임감을 동일시해 놓고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전명구는 주어가 될 수 없다. 주어 아니고 그러면 주어랑 동사가 자리를 바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굿네이버스 광고까지 받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나머지 문장 해석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